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분명히 원유나 구리 가격이 올랐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막상 내 계좌를 열어보면 수익률이 파란불, 즉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겁니다. 네, 오르는 자산의 방향을 제대로 맞게 투자하고도 돈을 잃는 마법이죠.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겪는 그 패시브 원자재 투자의 함정입니다. 맞아요. 인플레이션이랑 막 관세 전쟁이 몰아치는 이 2026년 현재 상황에서요. 이런 구조적인 결함을 완전히 뜯어고쳤다고 주장하는 펀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유일한 주인공이죠. 네, 바로 Wisdom Tree Commodity Services LLC, Wisdom Tree Enhanced Continuous Calm, 티커명 GCC입니다. 와, 이름이 엄청 긴데요. 아무튼 이 GCC 하나만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 GCC는요, 단순하게 원자재 가격 지수를 그냥 추정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수치부터 바로 짚어보죠. 최근 1년 총순익률이 약 29.6%에 달하고요. 29.6%요? 와, 원자재 펀드가 그 정도면 엄청난 건데요. 그쵸. 게다가 52주 최저가가 17.70달러였는데 현재 23.69달러 선까지 3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수동적인 패시브 ETF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른바 액티브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퍼포먼스거든요. 수익률은 확실히 눈길을 끄네요. 근데 방금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내 펀드는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사실 장기 투자자들이 원자재 펀드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까 그게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GCC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결함의 정체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롤 비용, 그러니까 롤 코스트입니다. 사실 원자재 ETF는 실제로 창고를 빌려서 원유 드렁통이나 금괴를 막 쌓아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실물이 없으면 뭘 사는 건가요? 대신에 미래 특정 시점에 그 물건을 정해진 가격에 사겠다는 선물 계약을 보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약에는 만기가 있다는 거죠. 아, 만기. 이번 달 계약이 끝나면 새로 사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달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면 그걸 팔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계약을 새로 사야 하거든요. 이걸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장이 보통 콘텐고 상태일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콘텐고라는 건 당장 물건을 받는 것보다 미래에 받는 계약이 더 비싼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창고 보관료나 보험료 같은 게 미래 가격에 녹아 있으니까요. 네,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시브 원자재 펀드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싸게 근월물을 팔고 더 비싼 다음 달 원월물을 사게 되는 거죠. 헐, 그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과정을 매달 강제로 반복한다는 거네요. 그쵸. 이걸 장기간 놔두면 롤 비용이 가랑비에 옷 젖듯 펀드 수익률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반대로 백오데이션, 즉 물건이 당장 부족해서 현재 가격이 더 비싼 시장에서는 롤오버 할 때 이익이 생기지만요. 아, 이익이 생겨도 패시브 펀드들은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니까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겠네요. 맞습니다. 기계적이니까 한계가 명확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시브 ETF가 넷플릭스 구독 자동 결제를 켜놓고 요금이 오르든 말든 매달 비싼 돈을 내는 호객님이라면 GCC는 매달 가장 싼 할인 요금제를 직접 찾아다니며 결제하는 똑똑한 소비자라는 뜻인가요? 오, 그 넷플릭스 비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GCC의 핵심 기술인 강화된 연속 롤 전략은요, 단순히 다음 달 요금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이 펀드에는 에너지, 농산물, 귀금속 등 약 26개의 원자재가 담겨 있거든요. 26개나요?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해요? 그래서 운용팀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26개 각각의 원자재에 대해서 앞으로 1년치 이상의 모든 선물 계약 곡선, 즉 커브 전체를 분석합니다. 와, 1년치 전체를 다 본다고요? 네네. 만약 원유 시장이 극심한 콘텐고라서 다음 달 계약이 너무 비싸다면 굳이 다음 달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6개월이나 9개월 남은 저렴한 계약을 골라 담아서 롤 비용 자체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거죠. 아, 무조건 다음 달 계약을 사는 게 아니라 곡선 전체를 쫙 보고 가장 유리한 지점을 핀자수로 집어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 개의 원자재를 매번 그렇게 관리하려면 정말 품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액티브라는 이름이 붙은 거네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비중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겠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네, 포지션의 변화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거시경제를 예민하게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죠. 2020년에 들어서면서 섹터 비중에 꽤 공격적인 변화를 줬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귀금속과 산업금속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겁니다. 오, 금속은 늘렸군요. 그럼 줄인 것도 있나요? 네, 반대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눈에 띄게 축소했습니다. 금속은 늘리고 에너지는 줄였다. 이유는 뭔가요? 금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이미 40%나 급등해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은데요. 표면적으로는 좀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그 구조적인 수요를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가 5% 상승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 아직 오를 여력이 더 있다는 거네요. 그럼 다른 금속들은요? 사실 더 중요한 건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산업금속입니다. 현재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있잖아요. 아, 그 유명한 구리 슈퍼사이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GCC는 이 메가 트렌드에 비중을 강하게 실은 겁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를 줄인 이유는 명확한데요. 현재 국제 원유 시장이 하루 2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과잉 우려에 직면해 있거든요. 하루 200만 배럴이요? 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56달러 선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악화된 매크로 지표가 나오니까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기름기를 쫙 빼버린 거죠. 듣고 보니 기계적인 패시브 펀드였다면 그 유가 폭락을 온몸으로 그냥 다 막고 있었겠네요.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인 결과 성과는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나요? 네,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은 플러스 10.0%, 최근 1개월은 플러스 3.8% 수준이고요. 확실히 최근 한 달 성과도 좋네요. 네, 이걸 중기로 넓혀보면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13.3%, 6개월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20.4%에 달합니다.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죠. 추세가 진짜 가파르네요. 그런데 제가 GCC의 자료를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숫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원자재 펀드인데 현재 배당 수익률이 5.93%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부분 보셨군요. 아니, 금덩어리나 원유 선물을 들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막 이자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높은 배당률의 정체는 대체 뭡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이건 원자재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닙니다. 앞서 저희가 원자재 ETF는 실물이 아니라 선물 계약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만기 있는 계약이요. 선물 거래를 할 때는 투자금 100%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증거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펀드 입장에선 남는 막대한 현금이 있겠죠. 아, 증거금 내고 남은 잉여 현금이요? 그걸로 뭘 하나요? GCC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64.9%를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안전한 현금성 자산으로 담보를 잡아둡니다. 와, 펀드 자산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미국 단기국채로 채워져 있다는 거군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현금 담보 구조 자체는 다른 선물 펀드들도 다 똑같이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2020년 현재의 금리 환경입니다. 아, 지금 워낙 고금리니까 국채에서 이자가 쏠쏠하게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 이 단기 국채들이 연 5에서 6%대의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고금리라는 것이 경제적 환경이 현금 담보를 훌륭한 배당 머신으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와, 롤 비용은 영리하게 피하고 남는 돈으로는 고금리 배당을 챙긴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완벽해 보이거든요? 네, 전략 자체가 아주 견고하죠. 근데 제가 설명서를 파고들다 보니까 뭔가 맥락이 안 맞는 자산이 하나 딱 끼어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퓨처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이 펀드 내에 현재 약 5% 정도 편입되어 있고 최대 10%까지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디지털 자산 편입이 좀 화제가 되긴 했죠. 아니, 솔직히 운용사가 잘 나가는 건 알겠어요. 위즈덤트리가 작년 4분기에 자산 운용액 1,445억 달러 찍고 디지털 자산에서 성공한 건 알겠는데 구리나 금 같은 실물 경제의 뼈대 사이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이질적이지 않나요?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때문에 안전한 방어 자산을 찾으러 온 투자자들에게 변동성 끝판왕인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은 좀 위험한 폭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Wisdom Tree Commodity Services LLC, Wisdom Tree Enhanced Continuous Commodity, GCC 주가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동의합니다. 팩트부터 냉정하게 보죠. 비트코인의 과거 최대 낙폭, 즉 MDD는 무려 마이너스 63.2%였습니다. 와, 반토막도 아니고 60% 이상이 날아간 적이 있다는 거네요? 네, 이걸 5% 편익했다는 건 최악의 경우 펀드 전체 수익률의 2에서 3% 정도의 하락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극단적 변동성 리스크가 실제합니다. 하지만 운용사가 바보라서 이걸 넣은 게 아니거든요.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핵심은 상관관계입니다. 이 운용사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코인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규정했어요. 재밌는 건 비트코인이 전통 원자재들과 움직이는 궤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궤적이 다르다고요? 아, 따로 논다는 뜻인가요? 네, 예를 들어 중국 부동산 침체로 산업금속 가격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이나 자체 반감기 이슈로 혼자 급등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실물 원자재가 오를 때 비트코인이 횡보할 수도 있고요. 와,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안 보고 제 갈 길을 가는 자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어 놓으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실물 원자재가 타격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수익률을 방어해주는 비대칭적 분산 효과를 노린 거죠. 오, 듣고 보니까 방어막 안에 단순히 콘크리트만 붙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재질의 티타늄을 조금 섞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네요. 네. 게다가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모멘텀이 꺾이면 비중을 줄이고 상승장이면 늘리는 리스크 관리도 알아서 병행합니다. 아, 이제야 비트코인이 들어간 이유가 납득이 가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넓혀서 냉혹한 산실 점검을 좀 해보죠. 이 GCS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시장이라는 큰 바다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GCS의 우수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경쟁 펀드들을 조연으로 세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비용 측면에서는 GCS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계적인 패시브 펀드인 DBC가 0.87%, GSG가 0.75%의 운용 보수를 받거든요. 반면에 GCAC는 매달 26개 원자재 만기 곡선을 일일이 추적하는 액티브 운용을 하면서도 보수가 0.57에서 0.58%로 저렴합니다. 콤부 같은 최저가 펀드도 있지 않나요? 거긴 0.25%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콤부가 수수료는 싸지만 거긴 롤 비용을 회피하는 액티브 전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익률에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아, 수수료가 싼데 일은 더 많이 한다. 이거는 구독자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이네요. 혹시 세금 문제도 차이가 있나요? 원자재 펀드 잘못 투자했다가 연말에 막 이상한 세금 서류 날아와서 고생한다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K1 폼이라는 악명 높은 세금 보고서입니다. DBC나 GSG 같은 합자회사 구조의 펀드들은 이 복잡한 서류를 발급해서 두통을 유발하죠.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GCC는 어떤가요? GCC는 PDBC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주식이나 ETF와 똑같은 폼 1099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할 때 골치 아플 일이 전혀 없다는 게 생각보다 거대한 메리트입니다. 유지비 싸고 세금 처리 깔끔하고 이렇게 들으면 당장 풀매수해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차갑게 뼈를 좀 때려주시죠. 이 GCC의 발목을 잡을 치명적인 리스크 분명히 있죠. 당연히 존재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거시경제의 구조적 하락장입니다. 세계은행이 2026년 전망을 냈는데 글로벌 상품 가격이 약 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무려 4년 연속 하락세 전망이죠. 4년 연속이요? 아까 원유 공급 과잉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침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핵심 원인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철광석이나 구리, 건자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는데 이 엔진이 차갑게 식어버렸거든요. 아, 중국이 안 사가니까 전체 수요가 확 줄어드는군요. 네, 거기에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에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GCC가 액티브하게 롤 비용을 피한다고 해도 이런 거대한 구조적 하락장 자체를 완벽하게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워낙 거세면 배를 아무리 잘 몰아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럼 펀드 내부적인 미시정 리스크는 없나요? 가장 큰 약점은 저유동성입니다. GCC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약 70만 달러, 정확히는 69만 9,713달러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하루 거래 대금이 7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남짓이라는 건데 미국 시장 치고는 거래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백, 몇천만 원 단위로 거래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나 수십억 거액 자산가가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한꺼번에 자금을 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네요. 네,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충격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존재하죠. 덩치 큰 경쟁 펀드들에 비하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세계은행의 4년 연속 하락 전망이라는 거시적 장벽에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미시적 리스크까지 절대 만만하게 볼 투자는 아닙니다. 네,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구독자 입장에서 10년, 20년 장기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려면 패시브보다 이렇게 유연하게 롤 비용을 줄여주는 액티브 전략이 생존 확률을 높이겠네요. 당장 눈앞에 관세 전쟁 우려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가격 약세라는 역풍이 불고 있지만 동시에 귀금속과 산업금속 비중을 확대하고 영리한 연속 롤 전략을 취하고 있죠. 거기에 비트코인 편입이라는 독특한 무기까지 갖추고 있고요. 네, 단순히 기계적으로 매달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곳에 내 돈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GCC처럼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시장의 베고데이션을 쫓아다니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펀드에 맡길 것인가? 장기적 생존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훨씬 매력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숙제,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인 실물 자산과 섞이는 이 과도기적 시대에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원자재 시장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계적으로 원자재 지수를 추종하는 시대는 끝난 것 아닐까요? 앞으로의 원자재 투자는 곡선을 분석하고 시장을 쫓아다니는 헌터들만이 살아남는 전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위스덤트리 커머디티 서비스, 위스덤트리 인핸스드 컨티뉴어스 커밋, GCC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였습니다.